아까 얘기했던 이 카자흐스탄에 130개 민족이 있고 성씨는 좀 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변하고 한국은 고착화된 거는 아마 경제 수단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목민은 아직도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씨도 이동하듯이 변하지만은 우린 농경민족화 됐기 때문에 고착돼서 성이 고정이 되고, 하지만 둘 다 불변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출신이 같으면 결혼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농경민족과 한민족,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그 순대 있잖아요. 우리 한민족 고유 음식을 생각하잖아요. 그거 카자흐스탄에 있어요. 가즈라 부릅니다. 말 창자에다가 그거 고기 집어넣고 해서 만드는 음식이에요. 아마도 제 생각에 한민족이 유목생활에서 농경생활로 경제 패턴이 바뀌면서 유목생활 때 먹었던 음식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만들어진 게 순대가 아닌가 싶어요. 단 유목민이 아니라 농경민이니까 이제 말을 찾을 수가 없어. 유목민이 아니니까. 대신에 돼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농경사회에서. 그러니까 돼지를 갖고 순대를 만든 거고. 막걸리. 거기는 아이란이 있습니다. 말젖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술이에요. 하얘. 근데 이제는 가축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쌀을 발효시켜서 술을 만들면 되잖아. 또 부침개가 있습니다. 이거 막 섞어갖고 이렇게 막 해서 이게 동그랗게 만들어 먹죠? 우리 부침개라 그러죠? 저기서 흐친이라 그럽니다. 흐친. 순경은 비읍 발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부친이에요. 부친. 부친과 흐친, 부침개 발음 비슷하죠? 다 있어요. 그리고 연결돼 있어요. 김치도 먹어요. 네. 김치처럼 만듭니다. 백김치. 얘네들도 있어요. 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족 그 문화가 농경화되면서도 여전히 그 뿌리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음식이 자꾸 창조가 되는 이유가 그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동성동본 결혼 못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이 풀렸어요. 옛날 때는 북의 8촌, 목의 4촌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동성동본 결혼 못하게 했잖아요. 옛날 때는. 지금도 카자흐스탄 그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성씨가 변하긴 하지만 부족 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오르타주스. 이 오르타주스에 나이만이라는 부족의 옐티의 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쪽 계통의 여자와 결혼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본관과 성이 같으면 결혼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본관, 성, 파가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그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는 주스, 루, 타이파라고 불러요. 저와 같으면 북의 7촌까지 결혼 못합니다. 남녀 7세 부동석, 카자흐스탄에도 있어요. 남녀가 7세가 되면 따로 앉기 시작해요. 그게 유교 문화일까? 아니죠. 유목민족 문화예요. 네. 우리가 그 중국 문화라고 알고 있는 것 중에 상당수가 유목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동본 결혼 안 되는 거는 유교 문화가 아니에요. 원래 유목민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때 할아버지들 예전 때 살아계실 때 이제 어렸을 때 어디 무궁화호 타고 시골 내려가 할 때는 이렇게 앞에 모르는 사람 있으면 통성명 합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뭐 이름 얘기하면 너도 김씨야? 나도 김씨인데 너 본관이 어디야? 뭐 이거 물어본 다음에 네가 나보다 뭐 이종 사촌이네 이런 얘기 옛날 때 많이 했잖아요. 지금 카자흐인들이 아직도 그 짓을 합니다. 이름 물어봐갖고 너 이름 뭐야? 그러면 너 주스 어디에서? 저 나이만입니다. 그럼, 나이만? 그럼 너 타이파 어디야? 물어봐요. 그럼 너 우리 외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저쪽이랑 같은 이거네? 이렇게 이걸 지금도 따져요. 예.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1970년대 있던 그 습관이 여기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습이 여기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나라 풍습인데 했는데 이거 중앙아시아도 있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이만 족보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나이만 부족은 웨크레시더부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나뉘고 또 이렇게 나뉘고 이렇게 파가 형성되는 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케레이가 나옵니다. 카라케레이. 저는 이 카라케레이가 발해 유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건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케레이는 별도의 부족인데 카라케레이가 나이만 부족의 한 파로 편입이 되는 시기가 발해 멸망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해 유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신기하게 그타이가 있습니다. 그타이. 오늘날은 그타이가 중국인으로 자꾸 왜곡되고 있는데 천만에 만만해. 그타이는 거란족입니다. 기탄이에요. 원래 거란족인데 거란족과 케레이가 같은 계통이라고 분류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나라랑 고려는
우리나라 오늘날 치면 6.25 전쟁과 같은 동족산잔의 전쟁이지 북방민족과 한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왜? 걔네들 족보 계열상에 둘은 같은 출신이에요. 그래서 크타이와 케레이를 같이 포함시켜 놓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기타이 그러면은 중국으로 인식을 해갖고 러시아인들도 중국인을 기타이지라 부른단 말이야. 근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기탄이란 말 자체가 거란족을 뜻하는 말인데 오늘날은 이게 중국인으로 왜곡되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 이 왜곡된 단어를 가지고 고대사까지 소급해서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야. 야, 기타이는 중국인의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거란은 중국 역사네?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만에 만만한데 그냥 그럴 바에 차라리 한 차이니스라고 부르는 게 나아요. 한 차이니스라고. 언어 통일이 필요합니다. 이게 서양에 중국이 알려지게 돼 거란 때 알려졌기 때문에 그냥 지금도 중국 하면 무조건 기타이지 않은 거예요. 예, 이게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거 바꿔야 돼.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모쿨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모굴리스탄이 나오잖아요. 여기. 몽골을 투르크인들은 모쿨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모쿨이. 그래서 몽골이 사는 땅, 그래서 모굴리스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모쿨이. 몽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투르크인들은 모쿨이라고 불렀습니다. 특이하죠? 근데 이게 그 박창범 교수님이나 거기 있던 그 삼국사기 천문대 위치 조사하면 고구려 천문대 위치가 어디입니까? 울란우데 부리아트 공화국 근처 몽골 땅이에요. 따라서 고구려와 몽골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도 증명이 돼요. 범어잔명에서 분명히 몽골이라는 이름의 최초 사용은 고구려, 즉 모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나중에 몽골이 받아 썼습니다. 징기스칸도 얘기했어요. 그 명칭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명칭이었다. 근데 그 모쿠리라는 단어는 원래 고구려를 상징하거든. 근데 정말 우연의 일치로 삼국사기 고구려 천문 관측대 위치는 부리아트 자치공화국, 즉 몽골 계통인 부리아트족의 울란우데 근처로 나와요. 몽골 땅이야. 오? 연결되네. 또 뭐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첫 강의에서 했던 광교대왕 비문에 있었던 이름들. 주몽은 몽골 남자 이름 철문이랑 관계가 있다. 태무진, 대무신왕. 을지문덕, 올지모돈. 그 다음에 바보온달, 온달이라는 부리아트족의 남자 성씨다. 그렇죠? 고구려가 과연 만주에만 있었던 나라일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름과 지명, 기록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구려라는 나라의 위치는 주로 몽골 쪽이 아니었나 싶은 거예요. 따라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몽골이라는 이름은 고구려 명치에서 유래됐다고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근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15세기에도 이렇게 모골리스탄이라 불렀습니다. 그렇죠? 여러 지도에서 나타나요. 여러 지도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파미르산 밑에 이게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중앙아시아 민족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어. 여기가 바로 색족이 있었던 적입니다. 여기. 제가 한글로 다시 바꿔놨어요. 파미르의 색족. 그 12황국쯤에 객현한국이랬습니다. 객현한국. 객현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앙아시아어로 하면은 객현이 뭔지가 보이죠. 객현은 키르기즈스탄입니다. 객훈. 객훈이 키르기즈족의 고대 명칭이에요. 객현 한국의 객현은 키르기스탄을 썼대. 그러니까 12황국 중에 하나가 키르기스탄이에요. 놀랍죠? 물론 그때 키르기스탄은 바이카로스에 살았어요. 물론 나중에 여기로 옮겨요. 하지만 옛날 땐 여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다국의 그 명칭을 쓰려면요. 저거 어떻게 저 조작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조작할 수 있어? 객현이 키르기스탄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이거 중앙아시아 가야지 알 수 있어. 이 명칭의 유래를.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거. 똑같은 패턴이죠. 똑같은 패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칸글리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제 친구 엄마가 칸글리족 출신인데 칸글리족도 저희처럼 생겼어요. 그 130개 민족인데 얼굴 보면 대충 민족이 구별되거든요. 근데 칸글리가 중국무에서 강족입니다. 이게 티베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티베트의 강족, 장족 있죠? 걔네들
원래 걔네들 언어가 지금의 티베트 어족이 아니라 우리 알타이기 어족이었어. 아까 장당 문명 멸망당할 때 언어가 바뀌었다 그랬죠? 지배층 바뀌면서 언어가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우리 같은 언어 썼는데 이 사람들이 칸글리라고 카자흐에서 불리는 애들입니다. 근데 칸글리를 자기네들이 뭐라 부르느냐? 켄케레라 불러요. 켄케레. 근데 카자흐에서는 켄케레가 뭔지 모릅니다. 왜? 이게 몽골어거든. 켄케레는 켄, 크다. 케레이는 케레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다? 큰 까마귀. 이게 한국의 한결애입니다. 우리 한결의 뜻 모르죠? 우리가 한결애라는 말과 결애라는 말이 같이 존재하잖아요. 그거 중앙아시아 발음을 하면 뭐예요? 한결애는 켄케레, 결애는 케레이예요. 두 개. 그래서 그게 까마귀족이라는 소리입니다. 오손족이라는 소리죠. 왜 까마귀냐? 태양으로부터 내려왔다 믿었으니까. 천송강림. 산의 계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 황제 제준이 예를 시켜서 10개 중에 9개 태양을 떨어뜨리죠. 태양 속에 뭐가 있어요? 까마귀.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천성 강림을 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까마귀 부족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보면 머리에 까마귀 털 장식을 해요. 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접신, 무당이니까, 제사장계급이니까 까마귀 털.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한결이라는 소리 뭐예요? 갈까마귀입니다. 갈까마귀. 제일 큰 까마귀. 예. 그게 부족 명칭으로 있는 거예요. 뭐 그래도 이쪽 있고